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일주일이 지나고 주말도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몇 주 전에 참외에 대해 올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 참외를 당뇨병 환자가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름의 참외, 일반적으로 아주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참외의 약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여름철 땀으로 소실된 수분을 보충하기도 좋고 땀으로 빠져나간 전해질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전해질은 신체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꼭 필요한데 이 참외에는 칼륨, 마그네슘과 같은 전해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잘 익은 참외, 향이 정말 끝내주는데요. 달콤한 진한 향 때문에 침이 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맛있고 달콤한 참외, 달달한 맛이 일품인 이 참외를 당뇨병 환자는 먹을 수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맛있는 참외를 당뇨인이 먹을 수 있는 방법과 참외와 같이 먹으면 당뇨인에게 최고가 될 수 있는 궁합식품을 알아보겠습니다. 달달한 여름철 과일 수박, 참외 등 달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분들이 멀리하고 있는 과일들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적당히만 먹는다면 당뇨인들도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됩니다. 참외는 달콤한 맛에 비해서 생각보다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가 높지 않은데요. 한국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참외는 GI 51로 낮은 혈당 지수 식품입니다. 그리고 한 번 먹을 때 100g, 약 참외 4분의 1개를 먹었을 때 혈당 부하 지수는 GL4로 이 역시 낮은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이처럼 참외를 적당히 소량 드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솔직히 한 번 먹을 때 4분의 1개 먹기가 더 쉽지 않지요. 먹다 보면 너무 맛있고 시원해서 양을 정해 드시기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당뇨인이라면 자신의 건강에 맞게 소량 양을 정해서 드셔야 합니다. 양을 정해 드시는 것이 자신 없다면 아예 손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외는 껍질과 꼭지, 그리고 씨앗을 감싸고 있는 달콤한 맛이 강한 태자를 모두 드시는 분도 있고 껍질을 깎아 드시는 분, 설사가 잦아 씨앗과 태자를 버리고 드시는 분, 다양하게 참외를 드시고 계시는데요. 그럼 당뇨병 환자는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당뇨병 환자라면 조금 다르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껍질과 꼭지 부분을 버리지 말고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껍질에는 과육보다 많은 섬유질과 영양소, 항산화 작용을 하는 다양한 색소의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혈당 조절과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베타카로틴이 이 껍질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꼭 드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꼭지에는 쓴맛을 내는 쿠쿠르비타신 성분이 풍부해서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인 염증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쿠쿠르비타신이 당뇨에도 좋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 있는데요. 한 대학의 연구팀에서는 이 쿠쿠르비타신이 인슐린 작용을 촉진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혈당이 높아지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쿠쿠르비타신은 다량 섭취 시 부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당뇨인이라면 참외를 드실 때 혈당 때문에 소량 드시잖아요. 그래서 쿠쿠르비타신을 많이 섭취할 일이 거의 없어 걱정 없이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씨앗을 감싸고 있는 달콤한 부분인 태자를 버리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이 태자와 씨를 꼭 드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 부분에는 칼륨, 엽산, 인 등의 영양소가 과육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고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도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라면 이 부분을 제거하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외는 태자에 가까워질수록 탄수화물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껍질에 가까울수록 적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태자와 씨앗, 정말 아까운 영양소를 버리는 것이 아쉽지만 혈당을 걱정해야 하는 당뇨인이라면 가능한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섭취를 하면 혈당을 좀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껍질에 있을지도 모르는 잔류 농약 때문에 꺼려지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유기농 참외를 구해 드시면 좋고 일반 참외라도 깨끗하게 씻어 드시면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씻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3번 이상 깨끗하게 씻으면 잔류농약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물에 담갔다가 씻게 되면 과일의 표면이 불어 각종 잔여물이 잘 떨어지게 되는데요. 다만 수용성 비타민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담가놓기보다는 5분 이하로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빠르게 씻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과일이나 채소를 씻을 때 주방 세제를 이용하고 식초도 이용하고 베이킹 소다도 이용하고 씻는 방법도 정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경기도 보건연구원에서 이 과일과 채소 씻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실험에서 과일과 채소의 잔류농약 제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척하는 방법보다는 세척하는 횟수가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잔류농약은 비바람과 햇빛에 의해 분해가 되어 실제로 남아있는 잔류농약은 그리 많지 않아 잠깐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3번 이상 씻는다면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당뇨병 환자가 참외 껍질과 꼭지를 드시고 태자와 씨앗을 제거해 드시는 방법 이외에 참외와 같이 먹으면 아주 좋은 식품이 있습니다. 서로 상호 보완을 하면서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궁합식품은 무엇일까요? 바로 당뇨인들에게 가장 좋은 향신료로 알려진 실롱 계피입니다. 이 둘을 같이 먹으면 좋은 이유 첫 번째는 참외는 차가운 성질, 계피는 따뜻한 성질로 서로 보완해줍니다. 참외는 대표적인 찬 성질의 과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차가운 분들은 참외가 독이 될 수 있는데 따뜻한 성질의 실롱계피를 같이 드시면 상호 보완이 됩니다. 두 번째는 참외 섭취로 올라간 혈당을 계피가 잡아줍니다. 실롱계피는 인슐린 작용을 촉진하고 혈당 상승을 막는 효과가 있어서 참외와 같이 드시면 혈당을 좀 더 안정시킬 수 있어 좋은 궁합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드실 때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참외는 칼륨이 아주 풍부하지요. 그래서 당뇨인들의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당뇨병 환자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신장질환 환자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칼륨 배출이 힘들어져 몸에 쌓이게 되면서 신장 기능을 악화시키고 심장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키는데 아주 위험한 심정지까지 발생할 수 있어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당뇨병 환자의 참외 먹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이렇게 먹는 방법도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